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DMZ 북미 정상회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답시를 내놨습니다. 자,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극적인 대형 이벤트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문장열 국방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굉장히 새로운 제안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다. 2분 정도라도 그냥 인사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얼마 했다가 최선희 부상이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러나 아직 제안은 오진 않았지만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럼 먼저 가능성은 두 분이 얼마나 의견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내일인데. 내일 그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여기까지 한 2시간 정도 네. 운전을 해가지고 와서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예. 대한 기대, 여기에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 필요가 없이 아마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그건 마치 지난번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예. 그렇게 3,500km를 와가지고 빈손으로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아마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결심을 할 만큼 뭔가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지를 했느냐. 예.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이 회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되는 쪽에 조금 더 많이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 박사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 교수님께서 되는 쪽에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안 되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된다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한국 정부가 촉진자로서 또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축이라든지 비핵화에 있어서는 북측에서 아무리 비판을 하고 한국은 자기 일이나 신경 써라, 우린 네. 미국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위상을 미국이 확인하는, 즉 한반도에서의 모든 일은 한국을 통해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기 때문에 예. 한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상 처음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을 때 어디가 장소로 최적인가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몽고 얘기도 나왔고 결국엔 싱가포르로 낙점이 됐지만 그때 나온 얘기는 판문점이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짧게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면 원래 구상하고 선호했던 그런 북한과 미국의 순회 회담이 문재인 정부 구상대로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왜 안 될 것이냐 한 얘기는 뭐냐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근데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좋습니다. 벌써 대선 국면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이 국교 수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서둘러서 G20 오사카 정상회담 오기 전에 평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다, 미국이다 이런 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만나면 그렇게 무시하고 치우려고 했던 한국 정부를 인정하는 효과가 생기고 또 중국하고 지금 결석을 다졌는데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렇다고 가장 바라고 있는 안보와 경제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약속한 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얻는 것이 많을 것인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트위터를 보고 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은 네. 내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예.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 서신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는 서로가 말을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말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흥미로운 대목이 뭐냐 하는 게
아마 사전에 북미 간의 접촉, 물론 이제 남북 간의 접촉은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북미 간의 접촉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게 잘 돼가지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물꼬를 트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되지 않을까. 뭐 약간 좀 소망적인 생각이지만은 네.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성사되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쩌면은 명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얻어내는 것이 필요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일까 이 최선희 부상이 이제 공식 제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 부분도 결국에는 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좀 줄 명분을 좀 달라 이런 아주 요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최선희 부상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 만나는 거는 정말 긍정적인데 예. 준비가 돼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라고 본다면은 계속 그 협상의 지렛대를 놓지 않거든요. 몸이 달아오르는 것은 계속 북한입니다. 예. 만나면은 좋은 효과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악수하고 트위터에도 say hello 한다고 예. 했거든요. 안녕하러. 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괜히 say hello에 공식 제의 없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을 해서 나타난다면 그다음에 북한 입장으로서는 미국과 실무 협상 재개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예. 그렇죠. 정상간에 이렇게까지 만났는데 예. 판문점에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북한으로 하여금 이거를 잡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서에서는 조건 없이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이런 걸 저도 좋습니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정말 북한이 바라는 거는 만나서 원하는 걸 얻어야 되는데 지난번 하노이에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시간은 우리 편이다. 지금 북한이 추가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예. 북한 입장으로서는 사실 좋으면서도 굉장히 약도 오르고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군요. 최선희 제1부상이 그 담화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다. 쭉쭉쭉 보면 해석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번 만남을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 성윤배 앵커가 말한 부분 공식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 이 부분이 핵심인가 보군요. 그럼 결국에. 그렇습니다. 이제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 북한 입장으로서도 만나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뭐해? 뭘 얻을 수 있는데 그냥 사진만 찍는 거는 트럼프만 좋은 거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공식 제안을 만약에 미국이 한다면 어느 선까지 제안을 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공식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예. 제안하는 제안을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트위터가 하는데.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그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트위터만 얘기하고 아무런 공식 제안을 하지 않는다. 특히 최선희 부상이 공식 제안을 하면 뭐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뜻까지 표명했는데도 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식 제안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북한이 과연 이 하나의 이벤트죠. 하나의 예. 그 공연이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이 공연을 그 뒤에 어떤 것을 얻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제안은 정말 공식적인 할 루트로 것 같아요. 제안하는 네. 걸 말하고 있고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를 받는 부분은 그 아래에 어떤 실익이 있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있는 비건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 실무진들이 빨리빨리 접촉을 하고 있겠죠? 지금 뭐 이 만나자고 하는 트윗을 날린 뒤로 다시 무슨 접촉해가지고 어떤 협의의 진전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단계에서는 봤을 때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정상들이 한번 만나서 그것을 다짐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당연히 만날 필요가 없겠죠. 북한으로서는 뭐 자기네들한테 아무 실익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예. 그리고 자기의 체면이 굉장히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문 교수님께서는 다른 생각 네,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면, 네. 체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고 이번에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그 대회 단합대회에서도 그 혼자만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의 시대입니다.
근데 가서 이분을 만나서 악수하고 정말 say hello 하고 그러고 끝난다면은 그게 국내 정치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기대가 높아지겠죠. 예. 다시 소위 조미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서 제2의 고난 행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제재가 풀릴지도 모른다. 근데 그다음에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소위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은 다시 희망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뭔가 화답을 받고 싶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린 것을 보면 새벽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위터를 본다면 DMZ에서 만나면 좋겠다. 예. 그리고 만나서 뭘 하겠다는 얘기는 say hello, 예. 인사하고 싶다. 2분 정도 만날 수 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뭐가 나올 게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만나게 된다면은 저희가 좀 가정하고 질문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뭐 글쎄요 정말 2분만 짧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뭐 글쎄요 어느 정도 수준의 만남이 될지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이 가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의하면 북한이 그것을 거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무슨 얘기 나올지도 모르는 예.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일단은 만나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응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공식 제의를 해서 만난다면은 당연히 앞으로 대화를 계속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 하노이 이후에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그 성과라고 하면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렬됐더라도. 그렇죠. 결렬됐더라도 성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해보자. 예. 그런 다짐만 이제 뭐 잘 있느냐, 생일 네. 축하한다. 이걸로 끝날 수는 없는 거죠. 정상들이 예. 모름지기 만난다면 특히 또 이게 만약에 모인다면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만약에 모인다면 네네. 그렇지 예. 않으면은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한반도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북미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두 번째 항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당사국들이 남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예. 모여서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고 소위 시즌 2 지금까지 뭐 열심히 했는데 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예.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다짐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 그냥 say hello 해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봉 박사님, 지금 북한이 최근에는 굉장히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소통을 많이 안 하고 우리와도 안 하고 우리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질타하는 메시지도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북한 러시아 정상이 만났고 북한 중국이 만났고 트럼프와 친서를 서로 교환했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 중국 정상을 만나면서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비핵화에는 아직 마음이 있다 이런 그 말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G20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오니까 그리고 제안을 하니까 최선희 부상의 담화로 일단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마음이 조금은 유효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저는 그렇게까지 읽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었다, 변하지 예. 않았다 한다 그래도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한국, 일본 동맹국들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계속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네네. 예.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한미동맹의 끝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육성으로 얘기한 게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아직도 모호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네. 예. 뭐 아무리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조선반도를 완전히 비핵화 없는 지대로 만드는 걸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비핵화가 먼저인지 북한 비핵화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미 동맹이 없어져서 한반도에 절대 핵 자산이 들어오지 못한 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확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권정근 미국 담당 북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문을 통해서 미국을 예. 막 공격했죠. 예. 뭐 팔짱만 끼고 앉아 있을 거냐. 양자 대화를 하려면은
쌍방의 이해관계 다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대화 제기를 앵무새처럼 얘기한다고 대화 제기가 되는 거 아니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렸어요. 예. 근데 사실 이건 앵무새처럼 다시 외운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예. 우리는 정말 좋은 트럼프 말투가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고 멋있는 뷰티풀 레터를 받았고 우리는 계속 통화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만 하면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더 따라할 수 있는데 약간 자제하시는 겁니까? 트럼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빨리 인민을 먹여야 되고 석유를 들여와야 되고 원상갈마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멋있는 미래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같이 걸어가자. 악수도 또 이렇게 할 거고. 이분 그다음에 빠이빠이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판문점에 올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가 뭐냐면은 옆에 정상에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아젠다 세팅하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 미국 무기를 더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방위 분담 이거 더 부담해야 된다라든지 한국과 미국 간에는 무역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게 현실에 맞든 안 맞든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게 뭐냐면 이렇게 활짝 웃고 악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보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오늘 나랑 만나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내려놓기로 했다. 오늘이 그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얼마나 감수할 것인가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북한 정부로서 지금 굉장히 고민거리일 거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서 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근데 했잖아요. 뭐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비핵화 협상에서 조금 미국이 글쎄요 좀 태도를 좀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비건이 방문해서 어제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동 본부장하고 대화했을 때 그 얘기 분명히 나왔는데 사실 그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과 북한이 같은 시간에 행동을 취한다. 동시에. 그러니까 뭐 제재 완화라든지 비핵화 주고받는 게 된다.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어요.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 기타 다른 여러 가지를 병행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게 만약에 비건이 얘기한 동시 병행의 제재의 완화나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좀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포함되지 않고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식으로 말하자면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게 다 된 다음에 그때 제재가 뭐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반드시 쌍방이 서로 원하는 것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북한이 얘기한 것은 이 동시 병행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단계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한목에 비핵화할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중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영변의 핵시설 같은 것을 폐기한다든가 그다음에 핵무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는 거. 이것이 거기 들어가야지 북한이 비로소 동시에 하고 병행하고 근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제재 완화하고 안전보장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미국이 워낙 반대가 심해요. 어떤 미국의 그 정책 결정자들 트럼프하고 아마도 비건 빼놓고는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의회도 그렇고 정부의 외교부라든지 재무부 아주 고약합니다. 재무부는. 그리고 싱크탱크 거의 99%가 북한하고 그런 식으로 이 협상하는 거 소위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뭔가 하는 것을 원치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혼자 지금 트럼프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개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예. 굉장히 과시를 좋아하고 어떤 예. 퍼포먼스를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기존의 그런 미국 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에 대할 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비건은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층층이 다 반대 세력이 이제 포진되어 있거든요. 예. 과거에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자 회담 때 자기 경험을 쓴 회고록이 있어요. 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국무부라든지 심지어는 백악관 다 어쩌면은 이 잘못되면은 당신은 감옥에 갈 수 있다. 예. 라는 그런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육자회담을 이끌었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건이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나 그런 생각이 들 알겠습니다.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 질문보다 지금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그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북한과의 협상이 얼마나 현재 북한과의 협상에서의 그 연관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새로운 협상의 틀을 마련한 것인가.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과거 90년대라든지 2000년대까지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 셈법이 다른 것이고, 그 미국이라든지 이 세계에 대해서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가 달라진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 훨씬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틀에서 있는 북한과 협상을 하고 소위 말하는 서로의 합리적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합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북한이 원하긴 하지만 그걸 제공한다 그래서 북한이 뭐 핵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다든지 이건 아니거든요. 네. 북한 입장으로서도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정말 괄목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큰 틀을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그 최대 압박, 그리고 관여도 최대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협상에 어떤 제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 만남을 아마 또 주목하고 있을 국가가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잘 돼가지고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이 자기네들 이익에 부합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G20 이번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과 예. 김정은이 만났기 때문에 네.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대화의 결과로서 이런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아. 자기네들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뭐 자부할 수도 있고 예. 또 이런 게 성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4월 달에 푸틴을 만났고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이 관계를 더욱더 좀 견고하게 하면서 혹시 모를 그 미국과의 그 협상의 결렬 또 실패 이런 것에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잘 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을 또 곧 표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예. 그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거든요. 예. 그럼 그 중국 시진핑의 속마음을 그냥 한번 예측해 보자면 왜 이렇게 한반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총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잘 최근에는 뭐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이 다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느낌 아닙니까? 왜 예, 그런 그렇죠. 겁니까? 아니 워낙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이 주요 강대국 역할을 하는 그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시진핑 주석의 평양 국빈 방문을 이제 중국 외무성이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점은 이번 그 방북의 목적은 비단 북조선, 즉 북한과 중국 간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에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해서 미국만이 강대국이 아니다. 중국도 영향력이 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겠다. 예. 그것을 북한 국빈 방문에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 성명은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1박 2일 국빈 방문 70주년을 맞이했는데도
다급하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트위터 한 방에 날아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네요. 트럼프라는 새로운 인물을 지금 무역 전쟁도 그렇고 예. 굉장히 중국 시진핑 주석도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생각할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그 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본다면 예. say hello 안녕하고 싶다는데 시진핑 주석이 예. 영부인을 대동하고 북한을 국빈 방문을 했어요. 70주년.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거랑 효과가 비슷하다면 중국 외교로서는 굉장히 그 입맛이 씁쓸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좀 다른 의견을 좀 내주셨겠지만 사실은 저렇게 공을 들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앞으로 하고 싶었던 주도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제 이 교착된 국면에서 예. 방북을 해가지고 예. 직접 여러 가지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잘 풀렸다라는 것에서 자기네들의 역할을 오히려 강조를 하면서 예.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앞으로 이제 중국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하고 평화 프로세스에서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이제 협상은 미국이 주도로 하는 것이고 뭐 우리가 물론 촉진자라든지 중재자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중국이 이제 그 과정에서 평화 협정이라든지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이제 평화 체제 구축하는 거는 그게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있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북한이 이 과정에 개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주도권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예. 적어도 미국과 뭐 거의 대등한 예.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이 역할을 자임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에서요. 보통 하노이 회담 뭐 결렬이 된 이후에 그 전까지는 그래 뭐 실무진이 막 아무리 하더라도 정상끼리 딱 만나서 탑다운으로 딱 결정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 그랬는데 결국에 결렬이 됐고 그 이후에 그래 실무진들의 일단 협상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정상들이 만나서 뭐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 스타일과 북한의 협상 스타일, 뭐 탑다운이냐 아니면 실무진 뭐 협의가 먼저 원하느냐 다른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생각입니까? 같으면은 탑다운. 탑다운이란 게 그 결정권이 최고 예. 지도자한테 달려 있다. 이런 면에서는 동의하죠.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큰 물줄기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진이 거기에서 이제 살을 붙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은 실무진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것이 잘 안 됐던 것이 하노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틀에서야 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그 다음에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대북 경제 제재 해제. 큰 틀은 다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삐끗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에 발언을 한다면은 계속 긍정적인 얘기만 하죠. 항상 긍정적입니다. 시진핑 주석과도 친구고 다 친구고. 근데 꼭 나중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다 잘 될 거지만 그래서 우리 실무진이 이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고 예.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참 몸에 닿는 지금 나중에 뭐 아파트를 사주겠다 저기 있는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아니고 내일까지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고 지금 선보러 나가는데 그게 필요한데. 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예. 굉장히 달라질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있다가 이제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처음 도착하는 데가 오산 공군 기지잖아요. 지금 현장에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오산 공군 기지에 오면 오산은 근데 평택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오산 기지에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숙소, 청와대 이렇게 아무튼 예. 동선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예.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이 잠시 뒤에 이제 우산 공군 기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오늘 있는 이제 문 대통령과의 친교 만찬이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친교 만찬에서 글쎄요 내일 있을 이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만남에 관해서 글쎄요 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서로 무엇을 예측하느냐 그런 얘기보다도 예. 이런 만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상황의 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한미가 서로 이제 협력하고 조율하는 그런 문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소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예. 그다음에 뭐 무역 현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것으로 보고 이거 뭐 만날 것이냐 못 만날 것이냐 내일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르는 얘기니까 모를 일이니까 뭐 그다지 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전 그 아까 최선희 부상의 그 담화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우와 만나나 본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두 분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반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만약에 그러면 뭐 만난다면 어떻게 돼서 상황이 미국과 북한이 만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DMZ에 먼저 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날씨가 흐려서 다시 그 트럼프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DMZ는 방문한다고 트럼프는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동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DMZ까지는 당연히 같이 동행을 하셔야죠. 예. 그거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기획이 됐었는데 기후 사정으로 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런데, 북한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DMZ까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할 것이고 트럼프가 굳건하다.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빗셀 틈이 없이 공조를 하고 있다고. 예. 근데 몇 분 후에는 약간 장소를 옮겨가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면서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도 분명히 하노이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대화가 있었다. 비록 예. 합의문은 없었지만 너무 좋은 얘기를 했고 그것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짐작할 수가 없는 예, 예. 것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예. 전혀 이게 모순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예. 훌륭한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은 번영한 나라고 방위 분담을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예. 한국이 더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판에 집어넣겠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만남과는 이제 별개로 이제 그건 저희가 이제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 연설을 좀 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은 DMZ 방문하는 것도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상들은 아시다시피 그 말도 중요하지만은 예.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자체가 큰 메시지인 예. 것이죠. 예. 그래서 DMZ에 만약에 기상 상태가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간다면은 당연히 한미 간의 그 동맹과 그다음 군사 대비 태세 이런 거 강조하겠죠.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네. 북한은 그 정도는 다 인정을 하고 이해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 이러한 분단과 대결, 군사적 긴장의 상징이 되어왔던 지난 70년간 예. 이 DMZ가 이제 바로 내가 잘해가지고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뀔 것이다. 예.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 정상 이제 회동이 된다면 예. 정상들이 뜻을 같이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가장 좋은 그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트럼프가 DMZ의 지금까지의 역사와 앞으로의 우리가 써가야 할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예. 어느 한쪽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면은 뭐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그 분단의 상징 거기 가서 또 예. 어느 정도 많이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되고는 있잖아요. 아주 예. 세부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크게 봐서는 지금 1년 반 이상 아무런 그런 뭐 적대 행위라든지 그런 뭐 2017년 상황 비교해 보면은 이건 뭐 완전히 뭐 예.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상황이 전쟁 위험 때문에 그때는 전전 근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간단하게라도 전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인가요? 시정연설에서 이제 리춘희 아나운서의 입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연말까지는 기다려주겠으나 연말까지는 예, 기다려줬다. 예. 셈법을 바꿔서 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재선 운동을 바로 시작했잖아요, 벌써. 예, 예.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을 잘 설득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라는 사람을 어쨌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북한을 대했던 미국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예. 예. 서로 어떻게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될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란 게 반갑죠. 예. 왜냐하면은 탑다운. 트럼프 대통령 한 명만 설득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이 잘 보여졌던 것이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었고, 하지만 또 안 좋은 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납득을 안 하거나 합의를 안 하면은 모든 게 또 안 됩니다. 이게 밑에 사람이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좀 희미한 기억이 됐습니다만 사실 싱가포르 회담 취소 서한을 직접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다시 살린 거고 6월 12일로 그리고 하노이에서도 결국에는 얘기를 한참 했는데 결국에는 아직 비핵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그냥 떠났죠. 네. 그래서 이게 모 아니면 도입니다.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뭐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록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하노이에서 틀어졌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이 된다 그래도 첫 번째 4년 동안에 똑같은 트럼프 대통령일 것인가 예. 아니면은 완전히 변환 반대의 트럼프 대통령 예측 불가능하지만 북한하고는 이제 사이가 멀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인가. 예. 기억하시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에 그때 말폭탄을 주고받을 때는 또 굉장히 다른 트럼프였거든요. 네. 그 조그만 예. 로켓맨이 지금 자살 예. 특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그러고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또 늙은 늑다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어느 트럼프가 예. 2021년부터 나올 것인지를 북한도 모르고 예. 또 트럼프가 아니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어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인가 예.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미국 보고 시한부를 하고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하지만 예.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산 공군기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 에어포스 원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헬리콥터가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리콥터인 거죠? 예. 저걸 타고 바로 또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을 생중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중간중간에 계속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봉박사님,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 예. 그러면 이번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을 때 당장의 실익은 없더라도 그래도 약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일단 내일 만나주는 게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아무것도 없을 때 네. 이렇게 그런 체면이랄까요? 위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한국을 너무 띄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으로서도 고민이 있지만 제가 왜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나갈 것이냐 네. 한 것은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세계 만방에 확인하는 것은 북한한테 유리합니다. 예. 두 번째는 좀 이제 물리적인 여건인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 북한 경제가 워낙 낙후됐기 때문에 미국과 정상회담 하는데 그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66시간 기차를 네. 타고 하노이까지 시속 40km로 갔으니까.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최선희 부부장한테 이런 기차 여행을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 왔어요.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면 일단 가가지고 원하는 메시지를
플러사이드라고 그러죠. 옆으로 해서라도 영변하고 이겁니다. 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도 한다면 큰 소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분도 필요한 상황이고 실익도 따져보긴 해야 됩니다만 나오지 않는 것이 무조건 좋은 상황도 아니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약간 뭐 51대 49 정도의 네. 베팅을 걸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의 성격에 대해서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예. 유리하도록 이거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말하자면 좀 퍼포먼스라든지 예. 이런 극적인 걸 추구하고 또 변덕스럽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은 이익입니다. 이익.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적 이익이 상당히 미국의 조야의 그 보수파, 그다음에 뭐 민주당 지지자라 할지라도 현실 정치에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지금 사면 초과라고 했을 정도로 국내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예. 닥쳐 있어요. 국내적으로는 뭐 뮬러 특검 문제 아직 안 끝났죠. 그다음에 뭐 장병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 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이란 핵협상 파기한 뒤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생겼고 중국과의 문제 있고 베네수엘라 또 이 정권 교체한다고 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 이런 상태에서 북한만이라도 확실히 잡으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도 지금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한쪽 다리는 뭐냐?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네. 중국하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예. 소위 뒷배 예. 이걸 이제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한쪽 다리는 트럼프가 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은 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분명히. 예.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체제 안전 보장이죠. 안전 보장과 그다음 제재 해제 같은 것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예. 것인데 아까 우리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탑다운이 좋긴 좋아요. 빨리 끝나고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고 그런데 밑에서 안 받쳐주면은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사람 좀 바꿔라 하는 거예요. 예. 실무진으로서, 빼라. 예. 실무진으로서 너 말 듣고 잘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도 바꿨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아마 트럼프로서는 김정은 말 듣고 여기 볼튼하고 폼페이오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실무 차원의 소위 바텀 업을 같이 예.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아유,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앞서 나갑니다. 뭔가를. 지금 그 트위터에 보니까요. 그 전에는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북한 우리 2분만 만날지도 몰라도 그냥 DMZ에서 안녕 한번 하자 김정은 나와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오늘 그 G20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에 매우 수용적이었다. 지켜보자.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당장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DMZ에 갔을 때 김 위원장 만나면 뭐 북한 땅에 발을 들일 가능성 물론 있지. 난 아주 편하게 그럴 건데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굉장히 앞서 나간 거 보면 이거 뭡니까? 그 북한에 대한 압박입니까? 내일 나와 이런 압박입니까? 아니면 그냥 트럼프의 스타일입니까? 트럼프의 스타일이죠. 그것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첫 그 리얼리티죠. 그 아프렌티스라고 그러죠. 네네네. 사람을 모아다가 프로젝트를 주고 떨어지면은 you're fired 하고 예. 그걸로 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이 연합뉴스 TV 뉴스도 시청률이 다른 때보다 올라갔을 거예요. 트럼프 덕분에. 네네. 아니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을 했는데 사람들이 뭘 기억합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섭섭할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걸 새벽에 짧은 트위터 한 방으로 중국의 평양 방문,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오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렸고 그래요. 한 가지 주목을 받는 거라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을 휴전하기로 했다는 정도. 예. 그 다음으로는 모든 세계가 트럼프가 DMZ에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예. 예. 그러니까 그것만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런 관심사를 올리는 것이죠. 예. 북한 땅에 갈 수도 있지. 이분이 될지 아니면 정상회담이 될지 모르지.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채널 고정하십시오.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대선 때도 그때는 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공화당 후보로서 대선 후보로서 트럼프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대선에 진다면은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에 따라서 축하를 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했을 때 그건 모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네. 그렇죠.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가 어떻게 그런 상식에 어긋난 발언을 하냐? 그랬더니 1차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그 질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채널 고정하고 기다려라. 예. 그래서 막 사람들끼리 헌법상으로 예. 이게 가능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또 논란이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틀을 이어나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고 그것을 또 즐기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DMZ에서 만날 수도 있다, 네. 없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예. 이렇게 연합뉴스 TV에서 특보를 계속 보내고 예. 이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입니다. 네, 문 교수님, 지금 이재동 기자가 중간에 한 말 중에서 비건 대표가 오늘 바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앞서서 문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는 실무 협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서 미리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G20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인가 어젠가에 만찬장에도 식사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언론이 이거 그러면 그 트럼프 트위터를 보니까 이거 북한과 지금 물밑 접촉하러 갔나 약간 일이 바빠서 만찬장에 안 나왔나 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무 측 지금 비건이 바쁘다는 내용, 폼페이오가 식사 자리에 안 나왔다는 그 상황. 그래도 계속 물밑 접촉 이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던데요, 사람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전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네. 만약에 뭐 실무자들이도 누구도 오직 대통령만 알고 있었다라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문점 내일 회동할 때까지 뭘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뭘 하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 예. 그게 이제 제 말씀이었고요. 네네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전에 최근에 두 정상 간에 북미 간에 이 서신 교환하고 하는 거 그럴 때부터 흥미로운 제안의 하나로서 뭔가 좀 간단하게라도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네.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거라면은 과연 say hello 말고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했을 거다. 그 정도는 있었을 거다. 네, 그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좀 바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그냥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 바쁘니까 말할 시간 없다. 예.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자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저는 글쎄요 좀 보도 내용만 가지고는 네.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봉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저도 기다리면은 나중에 진실이 뭐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예. 위키리크의 시대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면은 이제 최선희 제1부상이 그 5시간 15분 후에 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네.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했죠. 예. 비무장지대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 공식 제기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항상 DMZ에 가는데 그러면은 평양하고 가까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뭐 한국 정부한테도 했을 수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을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무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만나서 정말 안녕 인사를 하고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거는 당연지사다. 그건 네. 최선희
제1부상도 얘기를 했죠. 예.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했는데 북한이 바라는 건 그 이상이거든요. 예. 친분을 기피하고 벌써 깊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가 벌써 이루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 확인하고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항상 편지까지 보여주고. 근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북한에서 그러면 DMZ에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가 나갈 때 미국이 뭘 주겠냐.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북한 표현대로 하자면 팔짱만 끼고 앉아 있는 것이죠. 계속 좋은 얘기만 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 답답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안 달랐다고 하나요? 그런 조바심 있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알고 있죠. 예. 지난번에 제가 볼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실수는 예.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준 겁니다. 제재 완화에 모든 것을 베팅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보면서 그 장면이 있었죠. 중간에 기자들이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게 너무너무 싫은 티를 냈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나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자 중에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상호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화선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웃더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정은 위원장에 던졌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당황하다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계속 영변과 유엔 안보리 제재 5개를 맞바꾸는 것만 북한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많다. 우린 자력 경생 자신 있다고 하지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식의 대북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은 항상 좋습니다. 그럼 덕담이면 당분간도 그런 스타일은 좀 이어지겠네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트럼프가 등장할 것인가를 이제 북한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예. 계속 좋은 말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북한 입장에서도 실속이 없는 것이죠. 예. 때문에 지난번 그 중국 해관 청소 통계를 보면은 북한의 대중무역, 중국이 이제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인데 예. 북한의 대중무역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85%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15%밖에 안 돼요. 수입도 줄었는데 수입은 약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제재 때문에. 제재 때문이죠. 수출이 막혔으니까.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북한이 2018년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예. 그러면 빨리 뭔가 실속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덕담만 하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DMZ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어떤 것을 준다고 했을 때 미국은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미국은 어느 선까지 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은 어느 선까지면은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잠시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 비행기가 예, 아직 에어포스 원입니까 지금? 그게 미국 국기가 뒤에 꼬리에 붙어 있죠.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찾게 되는데요. 아직 지금 저 비행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인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산 공군기지의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카메라 기자가 저 비행기만 계속 지금 쫓고 있다는 거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타고 있을 가능성은 많은 거겠죠. 예. 여기 미 대통령의 휘장이 앞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에어포스 원이 저기 휘장인가 네네. 보죠? 앞쪽에 아래에 있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산 공군기지에 이제 미국 대통령 도착하게 되면 예. 1박 2일간의 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 2017년 이후에 약 2년 만에 방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참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부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죠?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그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호의와 배려, 그리고 또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대한 호의와 배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양국 간의 예. 협력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지금 현장 화면입니다. 라이브 화면인데 오산 공군기지고요. 지금 에어포스 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가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확인이 한번 계속 쭉 됐군요. 그냥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들어오는구나. 저 공간에서 저렇게 들어와서 이제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용산 미군기지로 이동을 뭐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자, 일단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회막식 일정을 소화한 뒤에 조금 전에 오산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약 2년 만의 방한이고요. 오늘 일단 일정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또 내일은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해왔던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있을지 여부까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정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만 없었더라도 내일 DMZ를 갈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겠다 이 정도만 저희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트위터가 날라갔고 거기에 또 최선희 부상이 바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걸 예측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제 연합뉴스 TV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의 모든 분들께서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화문 밖에 나가 보면은 박두 비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비단 경찰력뿐만 아니라 예. 시민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짧은 몇 문장만으로 예. 모든 것이 지금 뭐랄까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북한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의 그 몇 줄 안 되는 트윗이 전 세계를 지금 일종의 그 비상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언론 매체들이. 예. 북한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었어요. 예. 만약에 북한이 트위터를 받자마자 우리는 응할 수 없다. 뭔가 온전한 해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더 예. 이상 미국과 그런 만약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 그런 모임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의 발표를 했다면은 아니면 아예 그냥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없으면 계속 이제 왜 반응이 없는가에 대한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당한 그 굴욕적인 것을 예. 한번 완전하게 서력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오늘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좀 심사숙고 5시간이면 상당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 동안 아마 참모회의를 했을 거예요. 김정은이 직접 주재해가지고 어떻게 할 네. 것이냐. 그래서 그 정도 내놨기 때문에 네. 이 트위터 한 방에 G20에 대한 모든 기획이 다 트위터로 수렴이 그러니까요. 됐고 심지어는 시진핑 방북마저도 예. 트위터 하나만큼 못하다는 그런 이제 그렇죠. 보건 그게 과정이. 작년에 있었는지 재작년에 있었는지 지난달에 있었는지 예.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못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단이 이제 비행기 쪽으로 다 다가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될 텐데요. 예.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에 일본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조금 전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환영 만찬에 앞서서 잠시 산책을 하면서 사전 환담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일정이 있는데요. 한국을 오늘 도착하고요. 예. 지금은 뭐 수행단들이 먼저 내리는 건가 보죠? 예. 뒤쪽으로 내리는 거죠? 예. 수행단들이 지금 내려오고 다 내려와서 정리가 되면 이제 뭐 우리도 그 영접을 하러 나가는 그 도열이 돼야지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겠죠? 문이 열렸군요. 자, 이제 문이 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지 장소는 오산 공군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2017년 11월에 방한을 했고요. 예.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두 번째로 한국을 찾게 됩니다. 네, 약 2년 만의 방한이고요.
문 대통령과의 만찬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라운지 G20 정상 라운지에서 커피 드시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서 내 트위터 봤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봤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지손가락 치켜주면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알았다는 거겠죠?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봤습니까 했을 때 봤습니다였으니까요.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 호의적으로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흥분된 상태로 이어간다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에서의 그런 그 아픈 기억, 그다음에 미국을 한 방 매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잠시만요. 예. 지금 이방카와 네, 푸시던가요? 예. 지금 예. 먼저 모습을 보였군요. 먼저 내렸군요. 예. 예.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부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대신에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부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 현재 예. 헬기를 탑승을 하는 모습 저녁 헬기 저희가 먼저 보였습니다. 탔군요. 예. 언론으로 지금 이방카의 모습은 현장 화면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방카, 그러니까 자녀들은 같이 이게 내려올 때 같이 나오진 않나 보군요. 주로 나오- 정상 부부가 예. 그냥 별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먼저 내려와서 예. 전용 헬기에 일단은 부부가 탑승을 했고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화면을 봐야지 우리 측에서 어떤 인사들이 영접을 마지막에 나갔는지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화면에 잡히지는 예, 지금 모습 보이는군요. 예. 공항에 지금 관계자들이 영접을 하기 위해 나왔고요. 지금 이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손인사를 했고요.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약 2년 만에 방한이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딸과 사위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부인과 함께 찾았는데요. 지금 영접을 나온 인사들과 약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면서 예. 악수를 건네고 있고요. 조현재 주미 대사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자, 오산 미군 기지, 미군 공군 기지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와서 영접 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헬기를 타고 다시 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예. 이후에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보면 그 용산까지 와서 용산에서 청와대까지 오는 길을 이제 세종문화회관 쪽에 다 막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또 뭐 집회 찬성 반대 집회가 열려가지고 역주행을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교보문고 그렇습니다. 쪽으로 이렇게 예. 청와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예. 예. 이번에 어떻게 또 교통 통제를 하고 이동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동하는 그림도 오면 같이 쭉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서울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최고 수위의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내린 상태이고요. 예. 청와대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포 비상령은 모든 경찰을 가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둑은 누가 잡을지 좀 걱정입니다. 예. 자, 자, 그래 뭐 비상 여력은 있지 않을까요? 아마 도둑들도 저거 보느라고 네.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알겠습니다. 하고요. 예, 공항에 마중 나온 인사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눴고요. 지금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헬기를 통해서 다시 용산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G20 정상회의에서 정말 모든 이슈를 트위터 한 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관심은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은 주제로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내일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인가. 지금 아까 이방카와 쿠슈너 딸과 사위가 탄 헬리콥터에 트럼프 대통령도 탔습니다. 이제 이동을 하고 또 오늘 밤에는 청와대에서 친교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는 이제 용산 미군 기지로 이동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속보에 의하면 청와대로 좀 봐도 이동을 좀 하는 바로 것 이동하는군요.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지금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마린원을 탑승해서 오산 공군 기지에서 곧바로 청와대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요. 지금은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로 가면서 이제 바로 지금 나오는 게 7시 40분. 그러니까 20분 후에 청와대에서 화장 만찬이 있겠군요. 예, 그래서 바로 청와대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에 일본에서 바로 귀국을 했고요. 현재는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하게 됩니다. 네,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돌고 있고 이제 청와대로 바로 뜨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G20 1박 2일 일정 굉장히 빠듯한데요. 어제 그 푸틴 대통령도 새벽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연기가 12시 한 돼가지고 35분쯤에 만났잖아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오늘까지 소화하게 됐는데 내일까지요. 예, 한 번 더 굉장히 중대한 그 군수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화장 만찬에 누가 나오는지 나오는데요. 박세리 전 골프 선수 엑소까지 나오는군요. 자, 청와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만찬을 하고 또 예. 사전 환담까지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뭐 앞서 잠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환영 만찬이기 때문에 예. 그 덕담을 나누고 날카로운 이야기는 나오더라도 좀 애둘러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이고 그렇지 않아도 국내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대선 구도에 들어갔으니까요. 예. 한국에 대해서 이제 방위 분담 좀 더 증가해야 된다라든지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 그다음에 무역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좀 더 섬세한 얘기는 이제 그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봉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딜 가더라도 정말 돈 얘기는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 G20 일본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폭스 TV인가요? 그 인터뷰에서 우리가 돈 되게 많이 내는데 우리 잘못됐을 때 일본 사람들은 소니 TV나 보고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말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싸우고 일본은 소니 텔레비전으로 공격을 지켜보고만 있는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스가 관방장관이 이런 말이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를 시사하는 건 절대 아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입장은 안보 협력 국가 미국과 일본 간의 의무의 균형은 잘 잡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숫자도 뭐 자기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5만이면 5만이고 5천이면 5천이고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숫자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사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하면 그게 현실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또 미국 우선주의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내 여론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 이야기도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미 간에는 물론 안보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경제 관계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광범위하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돈의 규모로 봤을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룹 총수들과의 대화에서 한미 간의 그 서로 무역이라든지 기술 협력 그런 문제 당연히 얘기를 하면서 아까 봉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중국하고 지금 아직 지금 잠정적으로 이번에 예, 휴전을 한다 휴전을 뭐 그런 식으로 예. 봉합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그 대항적인 액션을 취하려면은 이 협력하는 국가들이 충분히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예. 그 중에 이제 한 국가가 한국이고 한국의 그 무역 규모는 미국하고 일본을 합한 것보다 중국하고 무역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강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한 한국이 얼마만큼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거냐 그거를 또 가져가야지 트럼프가 또 약간 자랑스럽게 말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고요. 예, 그 예. 국내 정치에. 예. 근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미민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투자 기회가 생기는 반면에 예. 중국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 예. 중국의 투자 기회가 줄어든다면은 밑에 돌을 빼가지고 위로 얻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은 전반적인 그림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일단 예, 헬리콥터가 지금 이제 떴군요. 이제 서울로 이동, 청와대로 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미국 중국 간의 지금 무역 전쟁에서 휴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그냥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측에서 지금 내일 우리 대기업 총수를 다 불러놓고 민감한 중국과의 민감한 얘기까지 나올까요? 뭐 화웨이에 대해서 반화웨이의 그 상황에 뭐 같이 동의해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우신 재무장관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화웨이 같이 이것이 그냥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안보의 문제로 결부돼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한국 기업인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설득을 하고 예. 여기에 관해서 그 자료라든지 그런 설명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헬기가 많이 떠가는 이유가 이제 그 경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헷갈리게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수행원들로 태우기도 했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도 못 타봤어요. 두 개 내지 세 개가 가가지고 이제 예. 그 중에 한 그 헬기에 타는 거죠. 진짜. 알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예. 청와대로 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40분에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화면도 저희 뭐 뉴스 시간이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잠시 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다시 전용 헬기죠. 마린원으로 갈아탄 뒤에 이륙을 했습니다. 서울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상대로라면 7시 40분경에 이제 좀 도착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조금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일단 두 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북한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까 좀 질문을 잠시 드렸던 것은 만약에 미국이 무언가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글쎄요 어느 선까지 줄 것이냐, 또 북한은 어느 선 정도면 좀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여쭤봤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도 같이 있는 이런 3자 정상회담이 될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어떤 굉장히 이제와는 다른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겠죠. 그렇다면은 북한 측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겠지만 예. 다시 한번 모든 프로세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좋았고 하노이 회담도 합의문은 없었지만 좋았고 우리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네. 그리고 다시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또 한 번에 4번째가 되겠죠.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북한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 군사 분계선에 그런 땅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다 이후에는 번영의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네. 오늘 그 봉 박사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빙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알아듣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도대체 그러면 북미 관계 일단 약간의 쇼맨십 같은 느낌으로 트위터를 날렸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쨌든 풀긴 풀어야지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 뭐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 성명 앵커가 말한 대로 어느 부분까지 초반에 물꼬를 틀려면 다시 어느 부분까지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 주고받기 하는 수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예.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결국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 하는 조금 것하고 전에 같이 갈 그 수밖에 봉 박사님은 없습니다. 이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비핵화 협상이 지금 벌써 시작된 지가 1년 반 정도가 네. 됐는데 예. 굉장히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서로가 비핵화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예. 자, 비핵화 우리 하자라고 했는데 다 비핵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그건 이제 비핵화 정의의 문제라고 하고 이번 G20 정상회담 때 그 각국 통신사들하고 문 대통령이 예. 그 서면 했죠. 질의응답했죠. 거기 네. 나와요. 비핵화 정의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합니다. 예.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현재 북한이 내리고 있는 비핵화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네. CVID라든지 FFED라든지 그 비핵화하는 방식까지도 포함한 거지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비건이 금년 1월달에 스탠포드 그 강의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핵무기와 그다음에 운반 수단 그리고 시설 같은 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WMD 여기는 예. 이제 화학 생물 무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게 북한으로서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죄송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그걸 만약에 미국이 주장했다 예. 받아들이라 하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북한은 그러면은 비핵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걸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까지 밝힌 게 사실 아주 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4.17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조금 구체화된 게 뭐냐면은 9월 평양 공동 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한반도를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그런 평화의 상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여기에서 핵 무기뿐만 아니라 핵 물질 시설 운반 수단인 ICBM 같은 거 일체 언급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비핵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비핵화 정의를 먼저 내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돼요. 예. 그 조건이 바로 어떠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네. 안전보장, 예. 그다음에 제재 해제, 예.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뭐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느냐가 아직 북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그 로드맵을 거치면서 예. 미국은 뭘 주고 북한은 뭘 하고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정해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여쭤보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6대 통신사와 서면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완전 폐기되는 건 북한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말에 의견에 동의를 하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영변이 어디고 어디까지가 영변인가가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죠.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얘기나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서 하지만 예.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봤는데 네. 역세권이랍니다. 네. 근데 5km 그 지하철역에서 5km 밖에 있어도 역세권인지 아니면 50m 안에 있어야 역세권인지 예.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네.
그리고 영변 안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영변을 포기한다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영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달라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이제 아직 안 그것을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북한이 하시죠?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예.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과연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결국 어디에 종착을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완전한 예. 비핵화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되면은 예. 영변 시설의 폐기 예. 이것은 굉장한 진전이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영변 시설이 벌써 70~80% 됩니다. 전체 핵시설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의 그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비핵화에 한 60~70%는 동의하는데 예. 그 나머지 한 30~40%가 뭐냐? 네. 전체 그림을 보여야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DMZ에서 북미 정상들이 만나게 될지는 한번 저희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열 국방대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